2019학년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전국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KWMA가 국내 선교 분야 대표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 배고픔을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박싱데이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칼빈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취임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LPG 연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해당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구TV가 LG U+TV 신규 채널에 론칭돼 전국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후련함보다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한국교회는 수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로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 경복이다!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 학교 후배들이 고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렁찬 응원 소리에 수험생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서울 용산공고에 마련된 15시험지구 제8시험장은 여느 때와 달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응원에 나선 후배들과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한마음으로 고득점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59만 4,924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삼일교회, 광림교회 등은 시험이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웃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육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부모들은 시험이 끝난 자녀들의 허탈함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난 12년의 학업을 마치고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국내외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엔 국내외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 선교위원회와 선교단체 리더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와 선교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세계 선교대회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KWMA는 실행위원회를 전략과 이론, 동원, 훈련 등 22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켜 발족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에선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역량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보고, 사랑방 모임, 선교대회 피드백도 진행됐습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지난 선교대회는 어려운 선교적 상황 속에서 열게 됐지만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었다며 더 나은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바른 진단과 선교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피플이 7년째 진행하고 있는 박싱데이 나눔 행사엔 올해도 어김없이 소외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박스가 포장됐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박스와 봉사자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박스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해마다 열고 있는 이 박싱데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맞으며
이웃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구피플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회와 기업들이 후원했습니다. 여기에 이형훈 이사장과 국회의원, 나눔대사인 배우 김호진 씨 등 각계의 인사들과 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나눔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박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꿈과 희망이 그리고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싱데이란 중세시대 교회에서 성탄절 다음 날 옷과 곡물, 연장 등과 같은 생필품을 박스에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올해 박싱데이에서 포장된 20억 원 상당의 식료품을 채운 박스 2만 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사 전 희망박스 릴레이를 진행해 전국 1000여 명의 개인과 기업이 미리 후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됐습니다. 릴레이를 시작을 했는데 1000여 명의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희망박스 나눔에 큰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박스를 통해서 나눔이라는 게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긴 겨울이 될 거란 소식에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걱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대돼 모두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신임 이사장과 총장을 선임한 칼빈대학교가 이들의 취임을 겸해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사장엔 김진홍 목사가, 총장엔 김근수 박사가 각각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김근수 신임 총장은 신약학 교수 겸 부총장으로 재직 중 최강욱 전 총장의 사임으로 인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이날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진웅 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교경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6년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7대 이사장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근수 총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사회는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고 미래를 말하지만 여전히 100년 전의 신학을 말하는 교회만이 사회에 진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칼빈주의 신학을 지키며 신앙과 신학, 생활이 일치한 융합적 인재를 양육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칼빈대학교는 예장 합동교단에 기반을 둔 4년제 신학대학교로 칼빈주의 개혁신학에 입각한 신학 교육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초미세먼지 대란. 빨래 널기도 무섭고 집안 환기시키는 일도 어려우셨을 텐데요. 수년째 이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정부 당국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등 다양한 대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맛봤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 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미세먼지가 무려 37% 덜 배출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환경오염이 적은 LPG차를 권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거라고 주장하며 섣불리 법을 바꿔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나 렌터카 등 일부 차종의 사용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일반인은 5인승 이상 RV 차량이거나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승용차에만 허용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LPG 차량 구입을 규제했던 이 항목들을 완화하거나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LPG 차량이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종별 환경피해 비용이 LPG가 리터당 246원으로 휘발유나 경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계류하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고 3년 뒤엔 모든 차량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하지만 정유사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이나 친환경을 앞세워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유업계는 LPG는 경유나 휘발유보다 연료 효율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LPG 차량이 질소 산화물 등을 적게 배출하는 건 맞지만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암모니아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LPG 차량이 배출하는 암모니아는 양이 매우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무엇보다 사용 제한 폐지로 얻게 될 환경적 이득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올해 안에 LPG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부족한 LPG 충전소의 확충과 LPG 차량 수급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 하지만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폐기된 정책이지만 정부의 탁상 공론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LPG 규제 완화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심층적인 연구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LG U+TV 신규 채널에 론칭됐습니다. 구티비는 이번 론칭으로 기존에 송출되던 SK BTV와 KT 스카이라이프 이외 LG U+TV를 통해서도 전국 실시간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가시청 가구 수만 2,500만 가구를 돌파한 구티비는 내달 20일부터 LG U+TV 송출을 시작으로 더 높은 시청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구티비는 TV 등록제 시행 후 종교 분야 등록 1호 P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률 및 시청 점유율에선 기독교 방송 채널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계 소식뿐 아니라 교양, 다큐, 교육 등 선교 목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구티비는 앞으로 국내 전역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협력회사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 4,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부품회사와 통근버스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모두 27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총괄 부사장 지위에서 영세 규모의 협력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받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살 A군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하던 중 A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군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A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추락하게 된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경제대국 가운데 1위인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 독일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도 감세 종료와 금리 인상 효과로 내년엔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태풍과 지진, 독일의 신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적용에 따른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는 주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주거권 네트워크 등 교계 시민단체들이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비주택자들의 주거권과 시설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거 지원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8월까지 평화통일 평신도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연단 주제로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경동교회에서 열립니다. CCM 가수 송정미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선 송정미의 대표곡뿐 아니라 송정미의 30년을 돌아보는 뮤직 드라마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권리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24일부터 25일 홍대 CGV에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화제에선 어느 가족,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 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